자, 다시 얘기할게요. 모기 잡느라 고생하셨어요. 자, 여름에 모기가 없다면 가을에 모기가 한두 마리씩 보이더라고. 그래서 pH가 1이 차이 나면 수소 이온이 10의 1승배 더 많다는 얘기고, pH가 2가 차이가 나면 수소 이온이 10의 제곱배, 100배 더 많다는 얘기야. 그럼 pH가 3이 차이 나면 10의 세제곱배, 1000배가 더 많다는 얘기야. 그것도 참고 삼아 알아주시고, 자, 이런 거를 이제 pH, 어떤 물질이 뭐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 요거를 간단한 숫자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다. 그렇게 알아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중화 반응이라고 있는데, 자, 중화 반응 중등선행할 때 조금 배웠니? 네? 그래? 정말 중화 반응이 뭔데? 산이랑 연기랑 섞어갖고. 물과 용이 오, 요. 그래. 염이 뭔데? 물 말고 다른 남는 물질을 얘기하죠? 자,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재원이는 모기를 안 무서워하네. 요즘 애들은 막 모기도 무서워하고 파리도 무서워하고 바퀴벌레는 당연히 무서워하겠고. 재원이 바퀴벌레도 안 무서워하니? 바퀴벌레가 무서운 거가 너무 징그러. 징그러, 그지? 곤충들은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지, 그지? 징그럽게 생겼어. 확 빼고. 나비도 너네 멀리서 보면 예뻐 보이는데, 나이대 때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 되게 징그럽게 생겼어요. 벌도 그렇고. 자, 중화반응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몇 쪽이냐? 이거 90쪽, 90쪽이 있는데. 중화반응. 말 그대로 뭐야? 중성화시키는 반응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산이 있고요. 연기가 있을 때 산과 연기를 섞어버리는 거죠. 섞어서 중성화시키는 게 중화반응이죠. 그럼 산에는 뭐 정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산은 물에 녹아서 무슨 이온이 나와? 수소 이온. 그 다음에 연기는 물에 녹아서 뭐가 나와? 수산화이온. 그러면 산의 수소 이온과 연기의 수산화이온이 반응하면 뭐가 만들어질까? 물이 되겠죠. 그래서 중화 반응할 때는 물이 생성돼요. 근데 물을 만들 때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한 개씩 결합하죠. 1대1. 한 개씩 결합해서 물이 한 분자가 만들어지고, 아까 정호가 얘기했듯이 산과 연기가 반응할 때 물 말고 남는 물질을 염이라고 해요. 염도 두 가지가 있어요. 물에 녹는 염이 있고요. 물에 안 녹는 염이 있는데, 물에 안 녹는 염이 너네가 1학기 때 배운 앙금을 얘기하는 거야. 앙금은 물에 안 녹죠. 그리고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이 뭐지? 열을 내보낸다는 얘기죠. 내가 반응할 때. 그래서 중화 반응하다 보면은 열이 방출이 돼요. 그때 방출되는 열을 중화열이다. 중화열. 그래서 너네 산과 연기를 반응시켰을 때 그 비커를 이렇게 만져보면 따뜻해요. 열이 발생. 그래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또는 문제 잘 나오는
중화 반응이 뭐가 있냐면 산 중에 대표적인 염산, 염기성 물질의 대표적인 수산화. 요거 반응시키는 게 가장 잘 나오죠. 자, 그럼 처음이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이면 물 속에 어떻게 돼? 수소 이온하고 뭐가 있어? 염화 이온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산나트륨도 물에 녹이면 나트륨 이온하고 뭐가?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럼 둘을 섞어요. 섞어버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붙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이 수소 이온하고 이 수산화 이온 서로 어떻게 될까? 끌어당겨서 붙겠죠. 이게 붙어서 결합하면 뭐가 돼버리니? 물이 돼버리죠. 물은 이온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반응을 해서 물이 만들어져요. 그래요. 이 나트륨 이온하고 이 염화 이온도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붙을 수 있죠. 응? 근데 얘가 붙으면 뭐가 되지? 뭐가 돼? 응? 뭐라고? 뭐가 돼? 염화나트륨이 되잖아. 염화나트륨. 그치? 염화나트륨은 너네가 알고 있는 뭐야? 소금이죠? 응? 그럼 소금은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물에 녹죠? 그럼 여기서 물에 녹는 양이야. 응? 그럼 물에 녹는다는 건 무슨 얘기야? 얘가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렇게 물에 둘러싸여서 녹아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도 붙을 수는 있는데 붙어봤자 어떻게 돼? 다시 녹아서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신기하게 얘네 염산 되게 독하잖아. 강하잖아. 수산나트륨 수용액도 강해요. 수용액이니까 이거 두 개를 섞어버리면 뭐가 되니? 응? 물하고 뭐가 돼? 소금이 돼버리지? 소금물이 돼버려. 소금물이. 물론 산의 이온 숫자하고 염기의 이온 숫자가 같아야 되겠지. 그럼 정확하게 이제 딱 중성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중화 반응이라고 하고. 다른 반하고 좀 헷갈릴 때 니네 중화 반응 선생님이 앞에서 조금 하지 않았니? 안 했나? 너네 반 아닌가? 자, 그래서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중성화되는 반응이 중화 반응이고, 자, 여기에서 알자 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알자 이온은 말 그대로 뭐야? 알짜배기. 네? 알짜배기. 알짜배기라는 걸 알고 있니? 네? 너네 단팥빵의 알짜배기는 뭐야? 단팥이겠지, 그치? 네?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그러면 중화 반응에 이온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이온들이. 이 수소 이온이 뭐야? 산의 알자 이온이죠. 그치? 그리고 수산화 이온이 뭐야? 염기의 알자 이온이죠.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 산의 알자 이온, 염기의 알자 이온, 요것들을 알자 이온이라고 하고, 그럼 알자 이온 반응식을 쓰라 그러면 이 알자 이온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식으로 쓴 거야. 다시 하고. 빨라요 이거. 이거 빨라? 어디 갔냐? 얘가 배고픈가 보다. 자꾸 사람한테 달려있어. 보이면 손으로 잡아보래요. 그리고 저기 화장실 가서 비눗물로 한번 닦고 오면 돼. 손은 좀 아니야? 불쾌. 화장실에 저거 있잖아. 손 세정기 있어. 저거 뭐야? 닦는 거 있으니까 닦고 오면 되지. 보이면 얘기해. 선생님 잡을게. 네? 자, 그래서 알자 이온 반응식은
산의 알자 이온과 염기의 알자 이온을 반응시켜서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알자 이온 반응시켜. 그러면 중화 반응은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니까 중화 반응에서 알자 이온 반응식은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요거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은 요거는 무슨 이온이라고 하냐면 요거는 구경꾼 이온. 구경꾼. 그러니까 산의 알자 이온과 염기의 알자 이온이 중화 반응을 할 때 옆에서 구경하는 애들이라고 해서 구경꾼 이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 이제 대표적인 중화 반응이 되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 뭐를 해볼까? 산 중에 누구 해볼까? 이거 이름 뭐니? 황산. 얘네 이름 뭐니? 수산화, 칼슘, 그지? 얘네가 반응했대요. 그럼 그림 안 그려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요 황산을 물에 녹이면 수소 이온하고 황산 이온들이 떠다니겠죠. 그리고 수산화 칼슘 물에 녹이면 칼슘 이온하고 뭐 수산화 이온이 물에 떠다니겠지. 그러면 산의 알자 이온, 수소 이온과 염기 알자 이온, 수산화 이온이 반응해서 뭐가 돼버린다고? 물이 되겠지. 그치? 그런데 얘는 황산은 수소가 몇 개 붙어 있어요? 2개. 그럼 수소 이온도 몇 개가 나와? 2개. 이가산이라고 했죠. 이가산. 응? 그럼 수산화 칼슘도 어떻게 돼? 수산화 이온이 2개씩 나오겠죠. 이가인. 그러면 수소 이온 2개, 수산화 이온 2개니까 얘네가 결합해서 물도 몇 개? 2개가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리고 이제 남는 게 뭐가 남니? 칼슘 이온하고 황산 이온이 남으니까 얘네가 결합해서 뭐가 돼요? 황산 칼슘이 돼요. 네? 그래서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하고 염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염은 황산 칼슘. 이게 뭐야? 물에 녹는 염이야? 물에 안 녹는 염? 황산 칼슘. 니네 앙금 종류 중에 이거 있어요. 너네 칼슘이 탄산하고 또는 황산하고 결합하면 앙금 되거든. 이거 앙금이야. 앙금. 그럼 물에 안 넣고 이렇게 갈았는다. 물론 이제 열도 발생하죠. 중화열도 발생하고. 그러면 선생님 문제 한번 내볼까? 봐봐. 염산하고 수산화트륨 수용액을 섞어서 중화 반응시키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얘들아 어디 갔냐? 얘 전기 통해 안 통해? 어디 갔어? 통해 안 통해? 아니 바보들아 다 가르쳐줬잖아. 통해 안 통해? 통하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있잖아. 그럼 양이온은 마이너스,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막 이동하면서 전기 전도성이 있죠. 전기가 통하죠. 그럼 얘는 보자. 얘는 산하고 염기하고 반응해서 이렇게 중화 반응 시켰는데 뭐가 만들어졌어? 물이 만들어지고 황산칼슘이라는 앙금이 생겼어. 그럼 얘는 완전히 다 중화가 됐다 그러면 물속에 이온이 있을까 없을까? 이건 이온이 없죠. 이거는 가라앉는 고체니까. 그치? 그럼 얘는 전기전도성 있어 없어? 없죠. 응? 완전히 다 중화가 됐다.
지금 뭔 소리인지 알겠니? 응. 형이 됐어? 응. 성민이는 왜 필기를 하다 말다 그러니까. 아, 참, 제가 관심 받고 싶은가. 선생님이 매일 저기 잠자기 전에 전화 한 번씩 해줘? 응? 자, 그리고 거기 책에는 없는데, 이거 나중에 문제 같은 거 풀 때 고등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쉽게 설명해 줄게요. 봐봐. 얘기해 보세요. 산의 알자이온이 수소 이온인데, 이런 이온 숫자는 세 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가수라는 거에 영향을 받고, 농도에도 영향을 받고, 부피에도 영향을 받아요. 이온 숫자. 세 가지의 영향을 받는데, 여기는 이제 수산화이온이 알자이온이지. 예를 들어서, 얘는 봐봐. 황산은 보니까 수소 이온이 몇 개씩 나오니? 몇 개씩 나와? 아니, 몇 개씩 나오냐고? 2개씩 나오잖아. 그럼 2가산. 가수가 2예요. 얘는 수소 이온이 몇 개씩 나오니? 하나씩 나오죠. 그럼 얘는 1가산. 가수가 1이에요. 네? 그럼 너네 염화수소 입자 하나보다 요거 황산이 입자 하나가 수소가 2개 많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이온 숫자는 수소가 몇 개씩 나오는지 요 가수의 영향을 줘요. 그러면 얘 수산화칼슘의 가수도 얼마야? 2개죠. 2개씩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농도도 영향이 있는데 농도가 뭐지? 얼마나? 진하냐? 그럼 물속에 황산에 조금 녹였어. 그럼 농도가 약하겠죠. 네? 그러면 이온들도 어때? 적겠지. 근데 물속에 황산을 많이 녹였어. 그럼 농도가 진하겠죠. 그럼 이 이온도 어때? 많겠죠. 그러니까 농도가 영향이 있죠. 그리고 부피도 당연히 영향이 있죠. 선생님이 황산 수용액을 10ml 준비한 것보다 20ml 준비하면 그 안에 수소 이온이 어떨까? 더 많이 들어있겠지, 그치? 그럼 재원이 또 목이 쳤다고 하냐? 어디 목이 있어? 칠판하고 눈싸움 하냐? 앞에서 보면은 아무튼 별별 특이한 놈들이 다 있습니다. 너 또 왜? 자, 봐. 조금만 더 하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문제를 볼게. 문제 같은 게 어떻게 나오냐면 황산 수용액을 선생님이 10ml를 준비하고 수산화칼슘 수용액을 20ml를 준비를 했대. 근데 얘네들을 섞었더니 완전히 중화가 됐대. 완전히 중화가 됐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이 혼합한 용액이 뭐야? 중성이 됐다라는 거지. 그럼 너는 중성이 됐다 그러면 수소 이온의 개수와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네? 만약에 수소 이온이 더 많으면 어떻게 돼? 섞어서 산성이 돼버리겠죠. 네? 수소 이온이 남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중화됐다, 중성 용액이 됐다 그러면 수소 이온의 개수랑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같았다 그런 얘기야. 그치? 그러면 수소 이온 개수하고 수산화 이온이 같으려면 얘네들의 농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지금 보니까 10ml, 20ml 부피는 달라, 그치? 근데 완전히 다 중화. 얘네들의 이온 개수가 똑같아. 그치? 그럼 얘네들의 진한 농도는 몇 대 몇이라는 거야? 2대 1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얘가 어떻게 돼? 곱하기 하면은 수소 이온이 예를 들어서 40개가 있었으면 수산화 이온도 몇 개? 40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다 중성이 되겠죠. 이해하고 있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온 숫자는 몇 개씩 내보내는지 가수, 그 다음에 농도, 부피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부피가 다른데도 중성이 됐대? 그럼 부피가 다른데도 중성이라는 거는 농도가 다르다는 거죠. 응? 알아듣겠니? 이런 것도 이제 고등과정 다시 한번 배울 때 자세하게 할 건데 미리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 자, 또 1시간 정도 지나서 지교율법 하니까 우리 지원평가 보고 조금 찾다가 나머지 거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조금 남았으니까. 자, 볼게요. 자, 기운 차리고 마지막 시간 열심히 하고 집에 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화 반응에서 중화점이라는 게 나와요. 중화점은 뭐냐면 딱 중성이 되는 지점을 중화점 그렇게 얘기해요. 중성이 되는 지점. 근데 너네 수용액 속에 이온들이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이고. 그럼 언제가 중성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산과 연기를 섞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제 중화점, 중성되는 지점을 확인하게 되는데, 가장 손쉬운 게 지시약을 타가지고, 아까 지시약 색깔 우리 배웠잖아. 지시약 색깔 변화를 가지고서 언제가 지금 중성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색깔 다 바뀌는 지시약이 뭐가 있었지? BTB 있었죠. 그래서 BTB 이거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색깔이 어떻게 바뀌었니? 노초파, 노초파. 그러면 산하고 염기하고 섞다 보면은 지시약을 타놨을 때 초록색으로 딱 바뀔 때가 뭐가 되는 거야? 딱 중성, 중화점이 되겠죠. 자, 그거 다음에 또 중화점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온도를 재는 거예요. 온도. 중화 반응을 하면은 중화열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도를 측정하는데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중화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래프 한번 볼게요. 그래프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산에다가 염기성 수용액을 조금씩 타요. 또는 염기성 용액에다가 산성 물질을 조금씩 타요. 그래서 온도를 재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수용액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가 됐다고 하자. 한 20도라고 하자. 근데 산하고 염기하고 섞다 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염기성 용액이 있을 때 산성 용액을 조금씩 타는 거야. 타다 보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니까 중화열이 생기겠죠.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될까? 점점 올라가요. 이렇게. 수용액의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제 완전히 중성이 됐어. 응? 중성이 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반응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전부 다 물돼 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하면 비커가 어떻게 될까? 천천히 식어요. 여기다가 산이나 연기를 더 탄다고 하더라도 반응할 게 없으니까 점점 식어요. 그래서 여기 온도가 가장 높을 때까지만 중화 반응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을 때 이때가 중화 반응이 종결이 돼서 종결이 끝났다는 얘기죠. 완전히
중성이 되는 중화점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온도 높은 지점이 중화점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목을 이걸로 할까? 중화 반응에서 이온 숫자 이렇게 할까요? 자, 산하고 염기를 반응을 시켜요. 대표적으로 염산하고 수산화트륨을 반응을 시켜요. 맥은 커피 갖다 왔어? 이거 뭐야? 팥빙수야? 이름 이상해? 선생님도 몇 번 가보니까 이름 이상한 거 되게 많더라고. 종류도 많고. 자, 수산화트륨을 반응을 시켜요. 근데 산 일정량이 있대. 일정량이라는 건 뭐야?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산 일정량에 염기성 용액을 조금씩 타볼게요. 그때 수용액 속의 이온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한번 그래프가 있는 그래프죠. 그 그래프가 92쪽에 가운데쯤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염산이 있어요. 염산이니까 안에 수소 이온하고 염화 이온이 이렇게 있을 거야. 거기다가 수산화트륨 수용액 얘를 타보는 거예요. 자, 타보면 저기 용액이 좀 많아졌죠? 타면은 더 많아져야 되겠지? 타보면 여기서 요 산의 알자이온과 염기의 알자이온이 뭐 돼버리니? 물 돼버리죠? 물은 이온이 아니야. 그리고 구경군 이온들이 남게 되는데 얘네들은 결합해봤자 물에 녹는 염이니까 이렇게 이온으로 다시 존재할 거예요. 거기다가 수산화트륨을 또 타보자. 또 탔어. 그럼 이제는 요 수산화 이온이, 그러니까 염기 알자 이온이 반응할 수 있는 수소 이온이 있니 없니? 수소 이온이 없죠. 그리고 중화 반응 하니 못해. 못하죠. 이제 끝났지, 그치? 그럼 원래 있던 물은 어차피 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그릴 필요는 없는데, 쓸 필요는 없는데, 원래 있던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그리고 여기에 또 벗으니까 나트륨 이온이 또 떠다닐 거예요. 근데 이 수산화 이온이 이제 더 이상 반응할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어떻게 돼? 수산화 이온도 이렇게 떠다녀요. 물속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는 염산만 들어있으니까, 즉 수소 이온만 있으니까 무슨 용액? 산성 용액. 근데 거기다가 염기성 용액을 탔더니 얘 어떻게 됐어? 두 번째 그림 보니까 수소 이온 없죠. 그럼 산은 아니야. 수산화 이온도 없어요. 염기도 아니야. 그치? 네? 그럼 얘는 무슨 용액이야? 중성이죠. 아니, 모기가 들어왔어. 얘는 중성이 돼요. 근데 중성이 됐는데 또 염기성 용액을 또 타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이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죠. 그래서 마지막 얘는 염기성을 띠는 용액이 되는 거야. 그치? 이해됐나? 그럼 어디가 중화점이니? 응? 여기 중화점이죠. 중성될 때, 그치?
여기가 중화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온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중화점을 확인하려면 실험할 때 이 용액에다가 어떻게 지시약을 좀 타든지, 그래서 색깔 변화를 보든지, 아니면 온도계를 꽂아서 온도를 재가지고 온도가 가장 높은 데를 찾든지 하면은 중화점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이온 숫자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지금 산 일정량의 수산화 나트륨을 어떻게 하는 거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밀려서 탄 거예요. 어? 그때 물 속에 존재하는 이온수. 자, 맨 처음에 수소이온부터 보자. 자, 수소이온. 봐봐, 다 했어. 요거만 끝나. 그리고 문제 풀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 이제 선생님이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대놓고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막 먹느라고 그냥. 다른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먹어도 된대? 뭐라 그러지? 그치? 뭐라 그러지? 선생님이 이제 너무 편하게 해준 것 같다. 네? 열심히 적고 있지? 네. 그래요. 선생님이 조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수업 시간에 뭐 사탕이나 뭐 이렇게 좀 먹는 거는 뭐라고 안 그러는데 수업은 잘 들으시고. 아, 저 모기 한 마리 저거 진짜. 또 현지한테서 더 오. 자, 보자. 수소이온 보자. 자, 수소이온이 맨 처음에 있었는데 염기성 용액을 조금씩 하다 보면 얘가 자꾸 뭘로 바뀌어? 물로 바뀌어버리지. 그러면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은 점점 어떻게 될까? 줄어들죠. 응? 물로 바뀌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 수용액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요게 수소이온. 그럼 연화이온 보자. 연화이온은 구경꾼 이온이에요. 구경꾼 이온이니까 여기다가 염기성 용액을 조금씩 탄다고 하더라도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그래서 맨 처음 있던 개수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럼 이제 버주는 거. 나트륨 이온하고 볼까? 나트륨 이온도 구경꾼이죠. 그러면 하나 버주면, 하나가 더 다니고, 또 하나 버주면 두 개가 더 다니고, 또 버주면 세 개가 더 다니고. 그럼 반응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계속 이렇게 물 속에, 수용액 속에 증가하는 현상이 생기죠. 그 마지막으로 수산화이온. 수산화이온은 맨 처음에 보면 어떻게 돼? 수소이온하고 물이 돼버리죠. 그럼 없어요, 아직. 그치? 근데 중성이 된 다음에, 즉 중화점 다음에 버버리면 이제 반응할 게 없으니까 물 속에 생기죠. 떠다니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수산화이온이 물이 되니까 존재하지 않다가 중화점, 중성 이후부터는 반응할 게 없어서 물 속에서 이렇게 생겨요. 볼 수 있겠니? 이온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 같은 거 풀 때 여기다가 가로칸 치고서 어떤 이온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잘 나오고. 그럼 어디가 중화점일까? 여기죠, 여기. 여기가 중성 중화점이 되죠. 왜? 수소이온이 어때? 없고. 수산화이온도 어때? 없고. 그러면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니까 뭐야? 중성이지? 맞냐? 응? 그럼 이 앞에는 어떤 성질을 가질까? 수용액이 네? 산성을 띠죠. 왜? 염기성 용액이 너무 조금 들어갔잖아. 그래서 수소이온이 어때? 남잖아 지금. 그치? 그럼 이 뒤에는 염기성이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수용액 속에 수산화 이온들이 많이 존재하잖아. 그치? 볼 수 있겠니?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보면
지금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탈 때 수용액 속에 전체 이온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지금 위에 그래프로 그린 거는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각각의 이온 숫자를 그린 거고, 이거는 전체 이온 숫자. 자, 여기 보자. 쓰는 것도 중요하죠. 맨 처음에 산 일정량이 있었는데 이온이 몇 개 있었어? 이온이 몇 개 있어? 몇 개 있냐고? 2개. 그치? 근데 염기성 용액을 벗어 중성이 됐어. 요거 이온 몇 개 있니? 2개죠. 그치? 물은 이온이 아니야. 근데 중성된 다음에 또 염기성 용액을 계속 벗더니 이온이 몇 개 됐어? 4개죠. 하나 벗어 하나 떠다니고 또 벗어 또 하나 떠다니고. 그치?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봐봐. 전체 이온 숫자. 2개에 2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늘어나지, 그치? 반응할 게 없어서. 그래서 중성이 되는 중화점까지는 전체 이온 개수가 유지가 되다가 중화점 이후부터는 반응할 게 없어서 여기 이온 숫자가 늘어나. 그래서 여기 이온 숫자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여기가 중화점이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중화점 이후부터는 반응할 게 없어서 이온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그래서 5개 네?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자, 어차피 여기 썼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쓰자. 물하고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화열. 열은 물질이 아니니까 화학 반응식에 써주질 않아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나? 이게 가장 기본이야. 쉬운 거. 가장 기본이고 너네가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를 해서 수업이 한 달 정도 휴강이 되니까 네? 여기 딸린 문제를 지금 숙제를 해주면 내가 못 해올 테니까 지금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문제 몇 문제? 11문제예요. 요거 배운 거 바탕으로 해서 풀어보는데 너네가 내용을 다 안다고 문제가 다 풀리진 않을 거예요. 문제가 헷갈리는 게 있으니까 일단은 풀고 선생님이 모르는 거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빨리 푼 사람은 다른 거 공부하셔도 되고 좀 쉬셔도 돼요. 응? 빨리 풀고 좀 쉬세요. 그렇다고 찍지 마시고요.